클라우드가 어떻게 나의 경력을 바꾸나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AWS DevOps 컨설턴트를 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잠깐 벗도록 할게요. 네, 경력 개발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어떤 얘기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솔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준비해 왔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이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살면서 좀 더 뭔가 이런 점들이 내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서 한번 가져갈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 클라우드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켰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저의 의견들 이야기 드리면서 Q&A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한 나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클라우드가 어떻게 나의 경력을 바꾸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오셨을 텐데요. 혹시 이번이 처음 취업을 준비한다. 사회초년생 분들 계신가요? 처음 학생분들. 이제 처음 취직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관련된 일로 이직하고 싶다.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계시는 걸로 이해할게요.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쉽게도 저는, 죄송합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경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업무를 시작하긴 했어요. 먼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요. 공대생 테크트리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리눅스 동아리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리눅스, 카피 레프트가 약간 이어서 저도 이제 리눅스 연합그룹, 제 앞에 사진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저거든요. 각각 대학마다 리눅스 유저 그룹이 있어서 그거의 연합체 활동을 하면서 회장으로도 한번 활동도 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좀 했지만 한동안 컴퓨터를 좀 떠나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 고시 생활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고시 생활하면서 컴퓨터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죠. 결국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취직 준비를 하자. 어떻게 하지? 재경직 공부를 했으니까 경제 공부했으면 나름 경제를 살려야겠다. 이직할 때 항상 드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자기가 잘하고 있던 거를 뭐든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T를 하고 있으면 IT에서 도메인만 바꾸던가, 혹은 기존에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리테일, 패션 이런 건 도메인에서 잘하고 계시면은 도메인을 살려서 직무만 바꾸던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에 좀 익숙하니까 경제에 관련된 회사를 생각을 해서 금융권 회사들한테 지원했지만 당연히 고시생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회사들은 다 서류에서 광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제 컴퓨터공학과랑 경제랑 살릴 수 있는 거를 종합해보면 정보전략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런 거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랜드 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에 정보전략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저만 면접 때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IT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혹은 정보전략이니까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만 자꾸 클라우드란 무엇이냐고, 혹은 AWS에 대해 잘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사실 저는 정해진 운명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뽑고 나서, 그러니까 채용이 되고 나서 HR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뽑았냐고, 나 같은 사람 왜 뽑았냐 물어보니까 HR이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는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TF팀에 보내려고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클라우드 TF,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관련된 처음 시작하는 이제 팀의 도입이 이제 발령이 되어서 바로 팀빌딩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클라우드 도입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신입사원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팀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유명한 엔지니어들은 데려오긴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 자체 전문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TF팀이고 이제 일이 많으니까 엄청 힘들고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팀장님은 승진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팀장님 빼고는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압축 성장. 그 결과 정신을 차려보니까 팀에서는 두 번째로 제가 시니어더라고요. 신입사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년차 말에 프로젝트 리더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시니어들 데리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면은 우리 회사가 틀리겠구나. 아무도 그 기술을 컨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팀에서는 내가 클라우드 기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틀리면은 회사가 틀린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공부만이 정말 살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했던 방법은 그 당시 서울에는 처음 열리던 시대거든요. 정말 AWS에 대한 노하우, 뭐 지식도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믿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AWS 공식 더큐멘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AWS 교육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큐멘트를 모두 다 읽어보자. 뭐 화이트 페이퍼, 영문서들 이런 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성장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인데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AWS 자격증과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개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쌓여야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WS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내가 자격증 취득한다, 합격한다. 다른 사람들 입증할 수도 있고 나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차 때는 AWS Solutions Architect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1년 말 겨울 때. 그리고 2년차 때 프로페셔널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울에도 프로페셔널 취득자가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높은 이제 그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성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좀 이것만으로는 내가 공부만으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지식 공유하고 뭔가 내가 좀 더 네트워킹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들 세미나, 컨퍼런스들은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 컨퍼런스에 오신 거죠. 근데 듣는 건 쉬워요. 한번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발표 드리븐 학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발표를 해보세요. 어딘가 컨퍼런스나 혹은 어딘가 세미나, 행사장에 가서 발표자를 하게 되면요. 보통 발표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공부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핸즈온 만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은 핸즈온 한다고 하면 다들 이제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데 1인 해카톤이죠. 몇 달 걸려가지고 혼자 뭐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핸즈온 만드는 것도 매우 큰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WS 서밋, AWS가 진행하는 각 도시의 가장 큰 AWS 컨퍼런스인데요. 이 서밋에서 코스트 오티마이제이션, 비용 최적화로 발표도 한번 하고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또 발표했고요. 사진이 또 가렸네요. 일본에서도 한번 발표하고 또 서밋에서 글로벌 서비스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있어가지고 또 서밋 한번 또 발표하고 이렇게 서밋에서도 2번 정도 발표하고 그 외에도 뭐 AWS 커뮤니티 데이라든가 다양한 발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물론 저도 많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AWS 리인벤트, AWS가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컨퍼런스 중 하나인데요. 이런 데서도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제프 바라고 하는 AWS VP거든요. 만나서 이제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AWS 본사, 아마존 본사에 있는 스피어스라고 하는 이제 식물원인데요. 이런 거에 사람들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개발자분들과 같이 투어도 다녀오고 이런 것들 활동하면서 되게 재밌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게 되니까 링크드인에 적을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는 뭐 제가 프로젝트 리더 했던 것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발표한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경력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죠. 너 동료가 되라. 커뮤니티에 아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제가 알고 존경하던 정도현 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혹시 뭐, 예, 나는 프로그래머다 나쁘다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신데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고, 무엇보다 뛰어난 동료들과 일할 수 있다면서 저에게 막 이제 같이 일하자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결국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WS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지금의 현재는 AWS에서 DevOps 컨설턴트로서 프로서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evOps 프로서브는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 부서가 이제 AWS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 방금 전에 나오셨던 임태형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직접 쓸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는 일을 해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서서 같이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컨설턴트로 이제 같이 프로젝트 상태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량적인 목표인 자격증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취득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데브옵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만료가 한 번씩 다 돼가지고 한 번씩 다시 한번 시험 봐서 재인증도 했고요. 그리고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이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세큐리티. 이전 부서에서 제가 보통 네트워킹이나 세큐리티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관심사 있던 분야다 보니까 작업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그 분야도 좀 이제 괜찮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쿠버네티스, EKS 관심이 있으니까 CKS, CKAD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회사의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 아마존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콜 서비스를 아마존 커넥트라고 하는 AWS의 완전 관리형 콜센터 서비스로 전체를 올인 마이그레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AWS CDK라고 하는 IAC 도구 이용해서 전 세계 리전에다가 제 그 프로덕트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미국 팀이랑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이제 크게 느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사족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위욕이 있고 정말 위지가 있으니까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갭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유명한 수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욕심과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 차이가 갭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욕심을 버리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상과 현실 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요. 그럼 욕심을 버리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이 더 쉬운 건데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단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고시생 출신이어서 시간도 없고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빠르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포인트는 생산성. 제가 생산성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하루에 누군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만 하면은 성장하기 힘들어요. 뭔가 그 이상 추가적인 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은 시키는 것만 일을 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내가 성장하기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 회사 같은 경우 혹은 저희 부서도 그러거든요. 금요일은 자기 개발의 시간이에요. 자기가 뭔가 더 추가적인 업무 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 때 보고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릿. 사실 근성, 노력이라는 거, 이런 인내라는 거는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보는데요. Getting Started, GTD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년 전에 이미 나온 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쏟아지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거든요.
GTD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더 좋은 요즘 최신 트렌드로는 이제 그들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안다. 네.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동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내가 집중되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보시면서 생산성,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좀 더 빠르게 단시간에 더 높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실제로 업무나 사회적 기술들을 제 일상에 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책으로만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경제에서는 게임 이론,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실제로 제 삶에 반영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에서 말하는 몇 가지 철학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데브옵스 컨설턴트여서 이제 잘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토메이션, 굳이 수동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자동화해라. 린, 정말로 필요한 것부터 해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이론만 들으신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들 실제 삶에 반영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을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도 데브옵스나 다양한 기술 이야기들도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Q&A 드리고, Q&A 사전 질문 들었던 것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클라우드 업종 환경은 어떤가요? 업종 환경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모호하긴 한데요. 첫째로 이제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점점점 클라우드를 이용한 업무가 사실 기존에 있던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업무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이전에는 보통 IDC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서 보통 자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관련당이 뭐죠? 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변경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했던 일들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저 지금 미국 팀이랑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원격으로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고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안에 관심 있는데 AWS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AWS 시큐리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AWS의 보안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면 AWS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시큐리티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발 쪽도 공부해야 되나요? 약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솔직히 도움은 됩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로 가면서 점점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처럼 다루게 되고, IAC라고 하죠. 코드처럼 다루게 되면서 손쉽게 개발자가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말은 즉 개발자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기존의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을 이해하시면은 좀 더 클라우드를 쉽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AWS CDK 이용해서 인프라 프로비저닝, 인프라 만들고 확장하고 다른 전 세계에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코드만으로. 네. 그래서 네, 점점점 개발자가 이제 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분야가 현재 핫하다고 들었는데 이쪽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분야에 이제 선구자로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분야를 시작함으로써 약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발전될 여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클라우드 해보시면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취업률에 생각했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라고 해서 자격증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정량적인 목표, 내가 뭔가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목표로서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 이야기 드렸고, 전직도 마찬가지로 요즘 최근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워낙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어도 아직은 좀 클라우드가 좀 베네핏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정도로 사전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